거지 처녀와의 하룻밤. 조선시대 중엽, 산 좋고 물 좋은 남녘의 한 고을에 이도현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기울어 겨우 끼니를 잇는 형편이었으나 도현은 한결같이 성실하게 글을 읽고 어질고 바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23이 되던 해, 그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마침내 한양으로 향하게 되었지요. 어머니는 낡은 옷 속에 쌀을 조금 싸주며 말했습니다. 도현아,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단다. 사람을 만날 때는 그것보다 그 속을 먼저 보아라. 도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흑신을 끌며 먼 길을 나섰습니다. 낮에는 길손들과 함께 걷고 밤에는 나무 아래나 절마당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며칠을 걸음 끝에 한양을 앞둔 어느 가을날 저녁, 도현은 해걸음 무렵 작은 읍내에 들어섰습니다. 가을바람은 살속까지 스미고 해는 서산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잠자리를 찾던 도현의 눈에 허름한 살인문 앞에 쭈그려 앉은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누더기 치마저고리를 걸친 젊은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엔 어딘지 모를 깊은 외로움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추운데 어찌 거기 앉아 계십니까? 처녀는 고개를 살짝 들고 도현을 바라보더니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리저리 떠돌다 잠시 쉬는 길손입니다. 저처럼 쓸모없는 거지에게도 이렇게 말을 건네주시는군요. 그 말에 도현은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거지라 하셨지만 눈빛이 맑고 고우십니다. 혹 따뜻한 죽 한 그릇 드시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은 마을의 작은 주막에 들어가 죽을 한 그릇 시키고 그녀 앞에 조심스레 내어놓았습니다.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접받아 본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도현은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름이 있으십니까? 소인은 연하라 합니다. 본디 양반 집의 종이었으나 주인어른이 병으로 돌아가신 후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 눈길을 피하며 떠돌며 살아왔습니다. 도현은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의 이야기는 마치 잊힌 꽃 한 송이가 세상 구석에서 조용히 시들어가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주막은 이미 자리를 마감한 뒤였고 도현은 문 밖 마루에서 자려 했습니다. 그때 연화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나으리. 마루는 찬 이슬이 맺힙니다. 부디 제 옆방으로 오시지요. 비록 거지 몸이나 작은 방 하나 얻어 지내고 있습니다. 도현은 망설였으나 그녀의 눈빛에 허락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방에 들어선 두 사람은 등잔불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덮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나으리. 제게 내일이 없다 해도 오늘 이 밤이 있다면 저는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제가 아무도 아닌 존재처럼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 말에 도현은 가만히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하 낭자, 오늘 이 밤 나 또한 나 자신보다 당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밤을 맞이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탐욕이나 욕망 없이 그저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따뜻한 한숨과 숨결이었습니다. 누더기 속에 숨은 진심과 길 위의 선비가 나눈 깊은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도현이 눈을 떴을 때 연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급히 주막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누더기 처녀 말씀이요? 해 뜨기 전 먼 길 떠나더이다. 아무 말 없이요.
자주 그러던 사람이었어. 도현은 멍하니 주막 앞에 서서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하의 향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녀가 남긴 따스함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도현은 다시 길을 나섰고 마침내 한양에 도착하여 과거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그는 장원급제를 했지만 연하와의 하룻밤을 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벼슬길에 들어선 후에도 눈부신 축하 속에서도 마음 한켠은 늘 허전했습니다. 그는 벼슬을 마치고 은퇴한 뒤 해마다 연하가 머물렀던 그 고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어디에도 없었고 그녀를 아는 이도 없었습니다. 어느 해 꽃이 지던 시절 도현은 늪성 너머 언덕길에서 작은 무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불비석조차 없는 그 무덤 앞엔 누군가 놓고 간 들꽃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앉아 무덤을 바라보다 그 곁에 쪽지를 한 장 남겼습니다. 거지 처녀가 아니었소. 연하 남자는 내 마음속 가장 고운 분이셨소. 하룻밤 그대 덕에 나는 평생을 사람답게 살았소. 그 무덤 앞에 핀 들꽃은 바람결에 흔들리며 오래도록 향기를 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연하의 흔적을 쫓아 조용한 언덕길을 오르던 이도현은 작은 무덤 옆 들꽃 무리 속에 놓인 보퉁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보자기에 곱게 쌓인 것은 낡은 비녀 하나와 손수 지은 듯한 천 조각이었습니다. 그 위에 바람에 흔들리는 종이 쪽지가 있었습니다. 도현 나으리. 저는 당신 덕에 사람답게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양반댁에 몸을 의탁해 손님상 뒤를 보며 지냈고 마침내 저도 저작거리에 찻방 하나를 열었습니다. 나으리와의 하룻밤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허나 감히 그 이름을 다시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부디 건강히 오래 사십시오. 그날 밤은 제 생의 빛이었습니다. 연하. 도현은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연하 남자 나는 당신을 다시 찾으러 갑니다. 이번엔 내가 당신 곁으로 가겠습니다. 그 길로 도현은 관직을 정리하고 연하가 말한 찻방이 있다는 고을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몇 날 며칠을 수소문하던 끝에 작고 소박한 찻방에서 은은한 매화차 향기를 풍기며 손님을 맞는 연하를 발견하였습니다. 연하는 긴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리고 옛날과는 달리 기품이 깃든 여인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도현을 보자 그녀는 놀라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나으리. 어찌 여기를. 이제 그리 부르지 마십시오. 나도 이제 거리의 선비가 아니라 그대의 곁에서 남은 생을 함께할 것이고 싶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도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은 흘렀으나 이번에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해가 바뀌고 그들은 작은 기와집을 함께 지어 찻방과 서당을 나란히 열었습니다. 도현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연하는 차를 내어 손님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둘을 찻방 도령과 꽃같은 부인이라 불렀고 두 사람은 긴 세월을 서로의 곁에서 아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봄마다 피는 연분홍 꽃잎 아래서 둘은 꼭 손을 맞잡고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하룻밤이 아니라 천생연분이었지요.